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제가 매입한 이 소나타 DM8 가스 차량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이 차량을 보면서 정비소 갔을 때 초보자분들이 발전기가 나갔니, 라지에이터가 터졌니, 생소한 용어들을 좀 많이 접하시잖아요. 오늘은 이 차량을 예를 들면서 부품들이 하는 역할, 각 부품의 명칭을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중고차 구매하실 때도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본넷을 열었을 때 바로 이제 대문짝만하게 반겨주는 요게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부동액 보조 탱크, 부동액 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동액, 그리고 냉각수는 냉각을 도와주는 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섞어서 부동액이랑 냉각수는 부르는 말만 다르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부동액이라고 하는 거랑 냉각수랑 똑같은 거네, 그냥? 네, 맞아요. 부동액 보조 탱크, 냉각수 보조 탱크,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게 워셔액인데요. 워셔액 부족 경고등이 뜨면 어디에 넣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 영상 봤는데 여기 넣는 분들 계시더라. 여기 넣으면 엔진이 죽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워셔액은 유리창을 닦을 때 쓰는 액체이기 때문에 엔진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엔진 오일 넣는 곳에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부동액 보조 탱크 옆에 보이시는 요게 엔진 마운트입니다. 마운트라고도 하고 미미라고도 하고요. 한국어로는 엔진 받침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는 껍데기를 딱 이제 제쳐보면 안에도 다 고무로 되어 있어요. 이 고무가 엔진에서 나오는 진동을 잡아줘서 1차적으로 진동을 감소해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보이시는 제너레이터, 발전기, 차량의 배터리 전력 공급과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에어컨을 틀고 뭐 실내 전등을 틀고 전조등을 틀잖아요. 발전해서 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따로 넣는 저 배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보이시는 배터리는 전력을 저장해 놓는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량이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줄 수 있는 전력을 담아두는 저장 공간,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시동을 껐을 때 발전기가 안 돌아가니까 이걸로 이제 처음에 시동을 거는 거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 발전기가 일을 하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거는 배터리 쪽으로 저장을 해준다. 그리고 이 발전기를 물고 돌아가는 이 벨트 있잖아요. 덧벨트라고도 많이 하고 뭐 워터펌프 세트, 풀리 세트, 아이들 베어링 세트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불리는데요. 부르는 용어가 많을 뿐 비슷비슷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벨트가 해주는 역할은요, 여기 보이시는 부동액 펌프를 돌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차가운 공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에어컨 컴프레셔까지 같이 물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벨트 하나가 네, 다 이어져 있어? 맞아요. 혹시나 이 벨트에서 문제가 생기고 제 역할을 못 해준다면 발전기를 못 돌리니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없어서 시동이 꺼진다든지 에어컨이 안 나온다든지 워터펌프를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냉각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워터펌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냉각수를 순환시켜주는 펌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터펌프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냉각수 순환을 잘 못해주기 때문에 냉각이 안 된다. 그래서 오버히트 같은 게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영범아. 네. 그럼 오버히트가 네, 오버히트예요. 아니지, 바보야. 오버히트는 오버했다. 네. 히트. 뜨겁게. 네. 그 말이잖아. 맞아요. 그렇게 유래된 게 오버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보이시는 이런 부분이 흡기를 빨아들이는 흡기 라인인데요.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주는 가이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멍이 큰데 네. 막 뭐 다른 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에어 클리너가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를 최대한 걸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 진행 방향을 봤을 때 걸러줘야 되는 부분은 앞면입니다. 에어 클리너를 볼 때 이렇게 뒤집어서 오염도가 얼마나 됐구나, 필터를 교환하는지 얼마나 됐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보통은 엔진 오일 교환할 때 이것도 같이 세트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엔진 오일 교환할 때 자동으로 교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스로틀 바디인데요. 스로틀 바디 닦아야 된다, 청소를 해야 된다, 공기 유령 밸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스로틀 바디입니다.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에어 클리너를 거쳐 깨끗한 공기가 스로틀 바디까지 가서 스로틀 바디가 공기를 제어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스로틀 바디가 문제가 생기면 공기를 얼마나 넣어줄지 닫아줄지 요걸 제어해 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엔진 부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엔진 RPM이 떨어졌다, 올라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런 게 대부분 스로틀 바디의 문제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브레이크 오일 보조 탱크, 리저버 탱크라고도 하는데요. 브레이크 오일 담겨있는 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교환 주기가 조금 길다 보니까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전에 직결된 부위다 보니까 브레이크 오일은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짧게는 4만 킬로, 길게는 6만 킬로 정도를 보고요. 엔진 오일 교환할 때마다 정비사분께 한번 점검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대부분 무료로 점검을 해주시기 때문에 자주
자주자주 점검을 해주시면 좋은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정체불명의 박스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퓨즈 박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품들이 퓨즈 박스를 지나면서 전력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자동차의 두뇌인 ECU, 미션의 두뇌인 TCU, 예비 퓨즈, 뭐 센서, 엔진의 주요 부품을 전력을 공급을 하기 전에 과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퓨즈 박스, 두꺼비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문제 생기거나 그런 건 없어요? 퓨즈 박스 내에서 퓨즈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설명을 쭉 한번 드렸고요. 가장 메인인 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보이는 로커암 카바, 잠바 카바, 헤드 카바 이런 식으로 불리는 이름이 가장 많은 친구예요. 실린더 헤드 위에 있는 카바라고 해서 실린더 커버, 안에 로커암이라는 부품이 있어서 로커암을 감싸고 있는 로커암 카바, 잠바 카바가 사실 맨 위에 있잖아요. 잠바도 맨 마지막에 입잖아요. 그렇게 해서 잠바 카바, 요거 하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름이 좀 많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차량을 점검을 할 때 가장 많이 누유가 됐었던 프론트 케이스랑 체인 카바, 요것도 같은 말인데요. 대부분 로커암 카바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빙산의 일각이에요. 저 벨트 옆에까지도 다 체인 카바입니다. 막상 떼보면 제 몸뚱아리만 해요. 이게 4기통이라서 제 몸뚱아리만 한 거지 6기통이었으면 굉장히 큽니다. 요만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만큼 정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고차 보실 때에도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체인 커버라고 했잖아. 이게 체인들을 막 감싸고 있어? 여기 안에 뜯어보면 안에 체인들이 자전거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케이스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잖아요. 미션이 뒤에 있고 엔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토대로 여기가 가장 앞에 면입니다. 여기가 프론트라고 불려요. 그래서 가장 맨 앞에 있기 때문에 프론트 케이스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이는 여기 점화, 코일, 안에는 플러그가 있는데요. 소모품 중에서 가장 많이 교환을 하시는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왜 교환을 하냐면 점화 플러그랑 코일이 엔진의 불꽃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라이터도 계속 쓰면 부싯돌이 닳아 없어지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점화 플러그 코일도 소모가 된다. 대부분 10만 킬로 전후에 많이들 교환을 합니다. 근데 영범아, 너 이런 영상만 찍으면 손님이 안 와. 중고차 파는 영상을 찍어야지. 그래도 유튜브에 많은 정보 전달하면 좋잖아요. 엔진을 구성하는 부품과 명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미션이나 하체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일반인 분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